이게 벌써 며칠째입니까? 장외 설전이 정말 대박입니다. 그런데 뭐 지금 이제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 얘기하는지 여러분들 감 잡으셨을 겁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원외에 있는 30대 당대표 이준석 대표와 오선 중진 정진석 의원 간의 갈등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먼저 정 의원이 지난 6일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과 혁신위 구상을 전격 공개 비판한 뒤 두 사람이 적당히 하라, 개소리 등 거친 설전을 주고받고 있는데 정 의원이 최근에는 정치 선배 우려를 개소리로 치부한다고 말하자 이준석 대표 우크라이나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는 그 순간까지 SNS에 공개 반박 글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올렸는데요? 1년 내내 흔들어 놓고 무슨 싸가지를 논하냐. 흔들고 가만히 있으면 더 흔들고 반응하면 싸가지 없다고 하고 민주당 때리면 뒤에서 총질하고 자신들이 대표 때리면 훈수고 대표가 반박하면 내부 총질이고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하하. 지금 비행기 타고 거의 내리기 직전일 거예요. 5시 몇 분쯤에 도착한다는 뭐 얘기 있더라고요. 오후 5시 몇 분쯤에. 그래서 아마 이제 거의 인천공항 가까이 왔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SNS로 멀리 우크라이나 땅에서도 SNS 공격하는 걸 잊지 않았어요. 안진영 기자님. 네, 이준석 대표는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한 언론과 화상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요. 두 번의 선거서 이기고 정치 정당 개혁 어젠다 만들어 나갈까 말하니까 내려오라는 사람들 정말 어이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 이준석 대표의 얘기는 항상 이 행간을 읽어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겼다는 거는 본인이 당대표로서의 성과를 충분히 냈다는 이야기라 볼 수 있고요. 정치 정당기의 어젠다를 만들려고 하니까 본인에게 내려온다라는 얘기는 본인을 향한 비판 의견에 대해서 맞서면서 계속적으로 본인의 행보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SNS지만 비록 SNS지만 문자지만 할 말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도요. 그리고 지금 귀국길 오르기 직전까지도요. 그런데 난데없이 두 사람의 설전 투스톤 이준석, 정진석 투스톤 싸움에 난데없이 이게 등장해가지고 지금 많이들 황당했잖아요. 김승현 교수님. 바로 육모방망이라는 겁니다. 육모방망이가 뭐냐면 6면에 모가 나 있는 방망이라는 뜻인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의원들이 기념품으로 이준석 대표한테 선물을 했던 어떤 토산품 같은 건가 봐요. 저 지금 보시고 계신데 예. 나무로 깎은 이렇게 방망이에 끝에 뾰족뾰족하게 이제 저런 철퇴가 만들어져 있는 방망이인데 네. 이게 갑자기 왜 등장을 했냐면 평소에 정진석 의원이 육모방망이라는 표현을 즐겼습니다. 2017년에 대선에서 졌을 때 정진석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보수 존립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육모방망이로 뒤통수를 뭐 때려야 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때 말했던 바로 그 육모방망이를 사진으로 올림으로써 결국 어떤 얘기냐 정진석 의원이 보수 존립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을 우회적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 정진석 의원과 이준석 의원 사이의 갈등이 정말 점점 커지고 있고 이게 지금 세대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어서 굉장히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시름이 많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이준석 대표는 참 친절한 것 같아요. 언론들이 육모방망이를 누구를 언급한 걸까 막 궁금해할까 봐 친절하게 정진석 의원 겨냥한 거 맞습니다. 확인해 줬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좀 점입가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뭐 감정적으로 싫어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요, 저렇게 SNS나 언론 인터뷰 나와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본인들의 감정을 다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볼 때 얼마나 이게 한심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좀 더 무게감 있게 두 분 다 한 분은 오선 의원이시고 한 사람은 대표잖아요, 대표. 그러면 좀 더 그 직책에 맞게 무게감 있게 말씀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설전을 하고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뭐 쌍욕도 하고 막 개소리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지금. 육모방망이가 뭡니까? 육모방망이가 옛날에 옛날에 경찰들이 우리를 얘기하면 옛날에 경찰 역할 했던 사람들 들고 다니는 방망이잖아요. 잘못한 사람 처벌하려고. 근데 그 얘기를 끄집어내가지고 2017년에 이건 정진석 의원이 했던 얘기거든요. 그걸 본인이 선물 받은 거에 찍어서 다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하고 이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 국민들이 볼 때는 엄청난 실망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감정적인 대립을 자꾸 극대화시키는 말과 표현들은 삼가해라. 아니 뭐 불만 있으면 불만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공개적으로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어떤 SNS나 언론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 국민들한테는 다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고 문제 불만이 있으면 만나서 토의하고 논의해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야지 이렇게 왜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두 분 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정진석 의원이 어제 모 인터뷰에서 이런 표현을 쓰기까지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누구 이준석 대표 악감정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당권 투쟁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명색이 그래도 최다선 의원으로 이렇게 있는데 제가 단송장이 아닌 이상 필요할 때 필요한 얘기는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준석 대표도 당의 기여도가 많이 있는 사람이고 더 잘하라는 의미로 제가 노파심에서 정치 선배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수경 교수님, 5선의 국회 부의장까지 한 당의 중진, 정치 선배, 당의 어른으로서 당대표한테 이 정도도 못하냐 했더니 또 거기에 이준석 대표가 또 뭐라고 맞받아 쳤다면서요 또. 그렇죠. 이제 정치 선배로서 노파심에서 하는 소린데 라는 식의 말을 듣고 이준석 대표가 바로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나이 순서대로 당대표 뽑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맞받아 쳤는데요. 네. 그러니까 노파심에서 한 소리라는 거 사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죠. 구하지 않은 조언을 먼저 주는 것. 나이 많은 사람이 내가 잘 아는데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이제 이런 식의 조언을 물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기존의 여의도 문법에서는 어쨌든 5선이나 한 의원이 어떤 의견을 내면 그게 듣기 싫어도 또 특히나 당대표가 하니까 이제 어쨌든 묵묵하게 수용하는 것이 기존의 여의도 문법인데 이준석 대표는 참지 않죠. 어떤 경우에도 참지 않아요. 근데 사실 두 분 다 자기 정치한다고 전 생각해요.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정진석 의원도 자기 정치하는 거 있고 또 그게 그러니까 타당해요.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감정 싸움으로 번졌다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기차는 간다는 말을 했잖아요. 기차는 간다라는 말 앞에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말이기 때문에 결국 정진석 의원의 말이 개가 짖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정치권 내에서 서로 다툴 수 있지만 이게 갑자기 감정 싸움으로 확 바뀌면서 정말 볼썽사나운 모습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식의 대응은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잖아요. 당 안에 갈등이 있어도 봉합해야 되는 입장인데 항상 당의 갈등에 항상 중심이 되는 인물이 된다는 거. 그런 점은 조금 비판을 수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사람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 중에 또 이것도 있어요.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 개혁, 변화 어디든지 좋은데 갑자기 화두만 던지고 우크라이나로 가버리셨기 때문에 이게 이 혁신이 무슨 혁신인가 하는 궁금증이 좀 있어요.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성. 네? 구성, 혁신이 구성, 위원들 구성이랄지 역할이랄지. 일단 두 분이 나오는데 일단은 다 이준석 대표와 아주 가까운 분들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준석 혁신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최재형 위원장, 천하람 위원으로 보면은 이준석 혁신위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이 어떻게 채워질지는 좀 두고 봐야겠죠. 혁신위 꾸린다고 일단은 공을 쏘아 올렸는데 아니 아무 내용도 안 채워놓고 홀랑 우크라이나 가버리냐?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박성만 변호사님. 그래서 이준석 대표 어제 폴란드에서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반박에 나섭니다. 이 혁신이 구성할 때 자신이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모두 다 경청했다. 자신이 최고위원들에게 최고위원들이 한 명씩 추천해 구성을 하자고 제안했더니 최고위원들이 모두 다 동의했다라고 반박합니다. 즉 이준석 혁신위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지난번 지방선거 공천위 구성할 때는 자신은 최재형 원장만 추천했고 나머지는 정진석 의원이 구성했는데 그렇다면 그건 정진석 공천이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혁신위 출범을 공천권 경쟁으로 승화시키는 주체는 이른바 당권을 노리는 사람들일 것이라며 직격했습니다. 아니 일이 이 지경까지 됐는데 그러면 오늘 안진영 기자님 정진석 의원은 그러면 오늘 뭐 SNS나
어디 언론 인터뷰 오늘은 안 했어요? 네, 어제 올렸던 글이죠. 정치 선배로서 얘기한 거다. 노파심으로 얘기한 거다라고 해서 한 발 물른 듯한 뉘앙스를 풍겼는데 이후에는요. 더 이상의 설전은 이어가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김수경 교수님 왜 갑자기 침묵 모드예요? 왜?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은 비행기 탔다니까 갑자기 뭐 지금 상황이 내가 좀 자중해야 되나? 그런 거에 왜 갑자기 침묵 모드로 돌변했을까요? 사실 이제 나이가 많은 입장에서는 너무 젊은 친구가 이런 식으로 대거리를 하게 되면 같이 대거리를 할 수도 없고 굉장히 모양 빠지거든요. 굉장히 불리해요. 나이 있는 입장에서 젊은 친구가 계속 설전을 벌인다는 것, 특히 이준석 대표처럼 말을 아주 잘하고 또 굉장히 뼈 있는 말 같은 것들을 비꼬아서 잘하는 사람과 계속 설전을 주고받는 게 굉장히 모양 빠진다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지금 지방선거 이긴 지 며칠 되지도 않았잖아요. 국민들이 어쨌든 국민의힘에게 표를 좀 몰아준 것은 앞으로 잘 하라는 의미인데 그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당내에서 이렇게 당권을 놓고서 막 갑론을 막 하고 싸우고 그 양상 자체도 굉장히 좀 유치하게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보니까 오선의 입장에서 좀 국민들 보시기에 너무 실망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자중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진석 의원은 오늘 SNS나 라디오 인터뷰 일절하지 않고 일단 숨고르기 들어간 모양새인데 박성배 변호사님, 이른바 윤석열 키들의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설전이 당내 세대 간 갈등으로 확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단을 선발하는 나는 국대다를 통해 정계에 입문한 임승호 전 대변인과 박민영 대변인이 8일 일제 SNS를 통해 정진석 의원을 공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임승호 전 대변인, 우크라이나에 가서 새벽에 공습 경보를 맞이하는 당 대표를 비난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따뜻한 방석에 앉아 몇 글자 쓰면서 본인의 안위를 보존하는 그 시대는 한참 전에 졌다. 이준석을 제거하고 싶다면 그 이준석을 능가하는 혁신안을 내놓으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박민영 대변인도 어른이라는 궁색한 권위를 앞세워 전문 대표를 찍어 누르려 드는 것은 당 전체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다. 권위를 내세우기에 앞서 어른스러운 포용력과 개방성을 보여주시라. 이상 젊은 대변인의 짧은 생각이었다고 일갈했습니다.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임승호 전 대변인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직접 정진석 의원 SNS에 찾아가서 댓글 남겼다면서요 또? 네, 지난 8일 직접 댓글을 남겼는데요. 기본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본인이 먼저 시비를 거셨으니 끝장을 보시죠라는 내용인데 그러면서 이제 정 의원이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 행을 결정하고 나서 비판 의견을 했거든요.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여당 대표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우크라이나 편을 드는 게 맞느냐. 그리고 두 번째, 여당의 성공을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가지 말고 윤 정부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라. 이 두 가지 맨 처음 문제를 제기했는데 여기서 벗어나지 말고 이거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비판이 아닌 비판이 아니었는지 정확히 자신의 논리를 한번 펼쳐보라라고 지적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모양새가 김수경 교수님, 제가 뭐 윤석열 키즈라고 표현했지만 뭐 이 두 분들이 뭐 기분 나빠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당내 청년 정치인들이 일단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면서 이 싸움에 끼어드는 지금 모양새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SNS에 말을 했냐면은 모든 걸 1년 동안 감내해 오면서 이 길을 가는 건 처음 보수 정당에 눈길을 준 젊은 세대가 눈에 밟혀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어떤 갈등 국면에서 많이 쓰는 수 중에 하나가 청년 세대의 정치인의 대표자로서 자임하고 자신에 대한 공력은 곧 젊은 세대에 대한 무시다라는 식으로 좀 프레임을 몰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도 이제 이런 글을 SNS에 일부러 올린 것은 청년들이여 참전하라 약간 이런 메시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당 대표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물론 이렇게 중진이라고 해서 당대표한테 내가 높아심에서 한마디 하건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점에서는 정진석 의원도 좀 부주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대표가 나이 많고 굉장히 중진 의원이 만약에 당대표를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당대표를 항상 추종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경우에도 당대표는 항상 비판에 시달리고 갈등을 조정해야 되는 역할에 시달린 사람이 바로 당대표의 역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너무 이런 갈등이 불거졌을 때 나를 어리게 보고 만만하게 봐서 이러는 거 아니야? 라는 약간의 피해의식을 좀 내려놓고 원래 정당이라는 것 안에는 뭐 당권이든 여러 가지 계파를 두고
갈리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들을 잘 조정해야 되는 역할이 당대표의 역할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하. 이런 가운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까지 엮어서 그렇죠. 저격을 하셨다고 제가 이제 기자들 전화를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놀래가지고 예.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강제로 저를 이준석 대표의 측근으로 만들어버리셨잖아요. 우리 부의장님께서. 그리고 정진석 부의장이 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예.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 거예요. 저는 소신 발언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전화를 안 받으세요. 제가 문자도 보냈어요. 그랬더니 답도 없으세요. 이렇게 전화를 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곰곰이 생각하면서 혹시 분당 의지역에 본인이 넣고 싶은 그 염두에 둔 사람이 있었나? 제가 그런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이게요. 진짜 웃지 못할 상황까지 저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정의명 최고위원 자기가 넣고 싶은 사람, 추천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돼서 그런 건가? 박성배 변호사님 어쨌든 정미경 최고위원 입장이 지금 굉장히 불쾌한 것 같아요. 많이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정진석 의원이 이 대표의 혁신이 구상을 비판하면서 지도부 측근에게 당협 쇼핑을 허락하였다는 취지로 언급을 합니다. 이를 두고 최근 분당을 당협위원장에 내정된 정미경 최고위원을 언급하는 듯한 표현이라는 분석이 우세했었는데 그러자 정미경 최고위원 오늘 인터뷰에서 정진석 의원이 저를 이준석 대표의 측근으로 만들어버렸다. 혹시 정진석 의원이 분당을 지역에 본인이 넣고 싶은 또는 염두에 둔 사람이 있었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공천과 관련해 사실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아야 할 당내 의견조차 온전히 공개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좀 자중합시다. 이런 목소리를 낸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양측 다 자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다 공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경 교수님 딱 들어도 이제 좀 그만하라 이런 얘기인데 아니 근데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초반에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준석 대표 리더십에 흔들게 동참하는 듯 하다가 일단은 좀 이런 휴전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처음에 사실 지방선거 끝나고 바로 혁신위를 국민의힘에서 발족하겠다고 했을 때 되게 신선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지방선거에 지거나 선거에서 패배한 당에서 보통은 뭐 비대위라든가 혁신위를 만드는데 와 국민의힘은 이겼는데도 선거에서 이겼는데도 그 어젠다를 끌고 가는구나 혁신하겠다는 굉장히 그런 신선한 이미지였지만 알고 보니 그게 결국은 다 자기 정치하는 거고 당권을 둘러싼 계파 싸움이고 막 이런 지저분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감정 싸움으로 아주 치졸한 싸움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다 보니까 처음에 혁신이란 단어는 온데간데 없고 결국은 진흙탕 싸움처럼 변질되어 버린 이러한 당내 갈등을 더 이상 그만 보여드리자라는 차원에서 권성동 의원도 이제 좀 자중하시라라는 말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이준석 대표가 이제 잠시 뒤면 아마 이제 뭐 속보로 나올 거예요. 이준석 대표 우크라이나에서 귀국 아마 그런 거 나올 텐데 지금 귀국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각 인천국제공항구 현장 연결해서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크라이나 방문단이 이제 일주일 정도의 일정을 마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저희가 NGO들이 활동하는 모습도 보고 그리고 또 그들의 요청 사항도 잘 접수했고 무엇보다도 부차나 이르핀 등의 전쟁의 참화를 겪은 도시에 가서 실제 얼마나 이 러시아군이 이 침략 행위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우크라이나에 큰 상처를 남겼는지 그리고 반인륜적인지도 목격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크라이나 쪽에서 본 입장이긴 하지만은 이 침략은 규탄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키예프에 이동해서 저희가 우크라이나 고위 관계자들과 연쇄적으로 저희가 회동을 하면서 저희가 확인한 바는 결국 우리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에 걸맞는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도주의적 지원과 그리고 전후 재건 사업 그리고 또 현재 전투 상황에서 그들 입장에서는 군사적인 지원까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 군사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방문단의 논의와
범주에 들어있진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요청을 정부 측에 또 대통령께 잘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논의 사항이 있었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외교부와 또 그리고 상의해서 저희가 정부 측과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습니까? 방문 중에 정진석 의원이랑 좀 설전이 있었는데요. 그거 관련된 입장도 좀 있습니다. 설전이라 표현하기보다는 하필이면 제가 외부 일정으로 외국을 방문하고 있을 때 그런 상당히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공격적인 언사로 당대표에 대해서 공격을 시도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아마 보시는 국민들이 잘 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초에 정진석 부의장이 적시하신 내용은 그 자체가 허위입니다. 애초에 저희 방문단은 지금 저희 외교부 실무자들이 다수 동행한 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측이나 대통령실과 상의가 없이 저희가 갈 수도 없는 일정인데도 어느 유튜브 방송에서나 할 법한 이야기를 대한민국의 국회 부의장이 말씀하셨다는 거는 첫째로는 악의가 있거나 아니면 둘째로는 굉장히 정보의 어두운 상황이었거나 이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제가 우크라이나를 가는 것 대신에 연찬회를 마련하는 등 여러 가지 일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은 알겠지만은 저는 선거 끝나기 2주 전부터 선거 끝나면 연찬회를 통해서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당이 결속을 다져야 된다는 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혁신위를 의결하는 날에도 저는 연찬회 개최 일정을 잡자는 주장을 했고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이 부분은 원내지도부가 맡아서 할 테니 원내지도부에 일임해달라는 말씀하셔서 저희는 원내지도부에 일임하고 우크라이나로 간 것입니다. 사실 당내 어른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전후관계라는 걸 파악하고 내지를 수 있는 것인데 이거는 그런 어떤 의도나 그런 어떤 진정성보다는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분란을 일으키자는 목적이 강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 자체에 대해 가지고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이고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제가 임기가 이제 1년 돼서 반환점이 돌아오는데 그 1년의 기간 동안에 이런 일이 누차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자제해 주시길 꼭 정진석 부의장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다들 좀 지금 상황에 자기 정치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정치 왜 그렇게 하면서 티내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고 또 언론에서 이것을 당권 싸움으로 절대 치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진석 부의장은 당권 주자가 아닙니다. 네, 질문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질문 더 있으실까요? 좀 같은 맥락에서요. 정진석 부의장이 처음 낸 메시지에서 좀 핵심적인 부분이 당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빚을 졌고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는 소수 여당의 역량 극대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대표의 정부 출범 초기 당대표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지난 1년 동안에 선거를... 자, 생각 같아서는 방송 연장해서 계속 들려드리고 싶습니다만 일단 방송 제한된 시간이 있으니까 이거 여쭤볼게요. 대단합니다. 지금 꺼낸 말이 일단 하필이면 자기 나가는 사이에 이런 말 나왔다. 정진석 의원을 상당히 겨냥했습니다. 일단 내용도 모르고 허위를 유튜버 같은 방식으로 내질렀다. 분란을 목적으로 했다. 이런 내용들 지금 쏟아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더 확전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대로 끝낼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확전돼야만 본인의 입지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아까 그리고 그 본인이 국대를 통해서 뽑아놓은 그 네. 대변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확전에 지금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세대 간 대결 같이 이렇게 몰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내년까지 반드시 당대표를 해야 되고 그 이후에도 본인은 대권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기반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즉 네. 팬덤 정치의 한복판에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수경 교수님 한 50초 드릴게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휴전은 없네요. 확전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냥 봉합할 생각은 1도 없다 그렇게 보이고요. 이렇게 발언 언어 자체도 적시한 내용이 모두 허위다. 굉장히 법률적인 용어를 사용하잖아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이 상황의 양상을 결국 세대 갈등으로 나에게 반대하는 것은 곧 젊은이들을 무시하는 거다. 보수 진영이 표를 몰아준 젊은 세대들을 다 무시하는 것이고 당내의 젊은 정치인들을 다 무시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서 굉장히 이 자기 입지를 더 굳히겠다라는 어떤 확고한 의지가 보이는 그러한 어떤 기자회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SNS도 안 하고 인터뷰도 안 했던 정진석 의원 아마 저녁에 나올 것 같아요. 왜? 정진석 의원 당권주자 아니다라고 아예 평가철하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어떤 뉴스가 나올지 지켜볼게요.